요새 이 백선엽 장군 회고록이 중앙일보에 연재되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는 백선엽 장군이 박정희 소령을 살린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썼습니다. 그거 보신 분들 좀 계시죠? 아주 재미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소령이 여순 반란 사건 직후에 군 숙청이 있었는데, 그때 걸려 들어가가지고 살아난 과정에 대해서 그동안에 뭐 여러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백선엽 장군이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백선엽 장군은 육군 정보국장 대령으로서 이 수사본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을 살려주자는 이야기를 그 수사과장이 해서 면담을 했는데, 박 대통령이 저를 한번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기에 무심코 자기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했고, 그 뒤에 그 말을 실천을 해가지고 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박정희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 않고 군복을 벗는 선에서 그치고, 그 다음에 다시 찾아왔기에 살 길이 막막하다고 하기에 군에서 문관으로, 이제는 군적은 완전히 끝났지만은 그래도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문관으로 있으면서 정식 월급은 아니고 기밀비에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해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949년의 일입니다. 1949년. 박정희 정기를 쓰면서 제가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불우했을 때가, 이 사람이 제일 인간적으로 불행했을 때가 바로 1949년에서 6.25 나기 전까지의 한 1년간입니다. 이때 이분이 모든 것을 잃었어요. 소련 계급장도 날아가버리고, 이 사람 또 수사를 받을 때 정기 고문도 당했습니다. 박정희라는 사람은 고문을 좀 많이 당했어요. 그때 수사가 지금까지 지금 이런 식의 수사는 아니었죠. 그리고 그때 동거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막 가출해버렸어요. 박 대통령이 그 여자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가출. 또 모친도 그 직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를 아주 어머니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있겠습니까만, 특히 박 대통령한테 있어서 이 어머니는 아주 특별한 존재였죠. 왜냐하면 박 대통령을 임신했을 때가 이 어머니가 40살을 넘었으니까 그게 부끄러워서 낙태를 하려고 했는데, 낙태하는 방법이 당신은 별로 없으니까 주로 간장 먹고, 간장을 한 삽을 먹고 쓰러지는 거. 아무리 간장을 먹고 쓰러지도 안 죽더라는 이거죠. 그래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나중에는 그 집에 있는 디딜방아를 배 위에 놓고 넘어지고, 그래도 안 죽더라. 그걸 할 수 없이 놓은 게 박정희입니다. 놓고 보니까 그 형제들은 다 몸이 큰데 배에 있을 때 하도 괴롭혀서 그런지 그렇게 자그만하더랍니다. 새까맣고. 그러니까 더 미안한 생각도 있고 해가지고 그 막내를 그렇게 잘 키우면서 학교에서 보내고,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국민학교 보내는 것은 요새 대학교 보내는 거보다 더 이상이죠. 보내고 하여튼 이런, 그걸 통해서 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게 박 대통령의 인격 형성에서 제일 중요하죠. 사람이 인격 형성이 제대로 되려면은 아버지 쪽은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어머니가 딱 버티면은 그 하나의 방패막이가 돼가지고 인격적으로 온전한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박정희라는 이 인격체를 보면은 이분은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콤플렉스도 별로 없고 열등감도 별로 없고 아주 이게 반듯한 사람입니다. 박정희라는 사람은 권력을 잡은 사람 중에서 인격이 반듯한 사람 보기가 참 힘들어요. 울퉁불퉁합니다. 어느 쪽은 아주 못하고 어느 쪽은 아주 잘하고, 그게 정치인, 특히 권력을 잡은 사람 공통점인데 박정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원만한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왜 그랬느냐?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가 6.25 전에
그 박정희가 숙군 수사를 당해가지고 옷도 벗고 한 그런 와중에 그 충격 때문이겠죠.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참 상심하고 있을 때 이 박정희 친구가 뭐였느냐? 술이었습니다. 술. 박 대통령은 술을 참 좋아해요. 그때 같이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그때 육군정보국에 막 배치되어 온 육사 8기생들, 김종필, 석정선, 그 뒤에 한국 역사를 쥐었다 폈다 한 사람들 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당시에 나이는 어떠냐? 한 9살 차이가 있었습니다. 박정희를 형님처럼 모시고 또 박정희라는 사람이 뭐 아는 것도 많고 대화도 재밌고 하니까 자연히 박정희를 스승처럼 따르는 관계가 형성되었다. 박정희와 육사 8기와의 관계가 형성되었고 이것이 5.16에 이렇게 해서 군사 혁명을 성공시키는 아주 최초의 아주 중요한 인맥 형성이 된 겁니다. 가장 어려울 때 권력을 잡을 수 있는 동지를 그때 만들었어요. 동지를 만들었어요.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 뭘 만들어냅니다. 그 어려움을 버티면. 그러다가 박정희한테 돌파구가 하나 생겼어요. 바로 6.25였습니다. 6.25가 나자 장교가 모자라니까 적석에서 다시 소령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도영 씨가, 그때는 장도영이라는 사람이 박정희를 도와줬습니다. 박정희를 도운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많았어요. 백선엽, 장도영, 이런 사람. 그래서 김일성의 남친이 없었으면 박정희는 인생이 아주 비참하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 권력을 안 잡았으면 반골 인생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이가 남침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박정희 대통령이 생긴 겁니다. 김일성의 남침이 부른 일종의 부메랑 효과죠. 역사라는 게 아주 묘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이 백선엽 씨 회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회고를 하나 나왔습니다.